이 작품이 이제 1994년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님은 제가 몇 년 전에 이 작품을 가지고 함께 관객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서 최근에 비교적 보셨을 텐데 두 배우분들 얼마 만에 보신 작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배우님들과 그 감독님 인사 말씀 간단히 듣고 관객과의 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하실까요? 네, 오늘 이렇게 나오겠나? 나오네. 토요일 오후에 금쪽 같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0년 전에 만든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세대의 관객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떨리고, 또 요즘 관객들이 보시기에는 좀 촌스럽거나 부족한 면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역할을 맡은 최맹길입니다. 30년 전의 영화인데 많이 변했죠. 저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장밋빛 인생을 그 당시에 봤을 때보다는 또 다른 느낌으로 느껴지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하여튼 뭐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팔 역할한 최재성입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예. 잘 보셨어요? 네, 저는 아주 잘 봤습니다. 뭐 매사가 다 이렇게 그 아쉬운 점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했다면 뭐 30년 전이라 한참 전이라서도 어렸을 때도 풋풋한 거 있지만 좀 더 그 민초의 삶을 고단함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었을 것 같고 아쉬움이 좀 들고 어쨌든 좀 더 간결하고 좀 두툼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관객분들 질문 받기 전에 이제 세 분께 정말 이렇게 추억이 새록새록 그 생각나시는 그런 작품이 아니셨을까 싶은데 두 배우님들께 이제 오늘 이제 다시 보셨는데 이렇게 좀 그때 촬영했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좀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씬들이 각자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서 저 장면 촬영할 때 정말 어땠는데라는 그런 추억이나 기억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시면 어떤 장면이셨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 현장에서 동시 녹음도 거의 처음은 아니었습니다만 거의 동시 녹음도 안 하고 후시 녹음했다가 동시 녹음 이제 어떤 그런 세대로 했던 그 작품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아침에 가면 기본 대본이 있는 상황에서 콘티 대본을 봤는데 저는 김홍준 감독님께서 그런 콘티를 처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컨티뉴티라고 이렇게 그 화면 같이 이렇게 그려진 데서 그 장면에 대한 영상을 만화로 그리셔가지고 카메라의 위치, 그 다음에 디렉터의 어떤 그런 연출자의 어떤 그런 해석, 자기가 연기자한테 연출자가 바라는 어떤 그런 그 요구사항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주는 콘티를 처음 받고 굉장히 신식이다 이렇게 그때는 굉장히 그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기억이 제일 납니다. 저 역시 지금 우리 최재성 씨가 말씀했던 부분이 감독님하고 촬영했을 때 가장 큰 거였었고 사실은 보면서 어쩜 이렇게 막 오그라드는 그런 장면들, 그런 연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이 장밋빛 인생이란 영화 자체가 뭐 거대 담론이나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 시대에 가리봉동의 만화방에 있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일반 시민들의 서민들의 그런 일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안에서 사실은
문화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엄청난 기대를 했다기보다는 그 안을 보면서 아, 그 시대에 나도 들어갈 수 있구나. 그 시대가 이랬었구나. 만화방이라는 게 있었구나. 저때 그 TV 한 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또 희노애락을 느꼈고 또한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담겨져 있던 그 안에 또 사랑 얘기도 있네요. 아유 어그라이냐 어그라 길게 잘 나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김홍준 감독님께서 저도 아까 우리 재정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정말 독특한 스타일로 배우들한테 해주셨고 또 그 안에서 정말로 애잔하게 녹아나는 삶이 보여졌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좀 촌스럽고 어딘지 모르게 연기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느껴지죠. 저는 배우로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30년 전에 또 장미필 인생이지 또 지금 2024년도에 이런 영화가 있다면 또 다른 느낌으로 아마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뭐 다른 것도 있었지만 재성 씨랑 이제 많이 하는 게 있었는데 대기실 그때 영화진흥공사에서 우리 그쵸 저 세트를 하고 했는데 제가 과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재성 씨가 이만큼씩 과자를 저한테 쏘면서 제가 눈앞에- 과자돈이거든요. 부른 그래서 과자. 진짜. 그래서 막 잘 챙겨줬던 그런 기억도 나고 뭐 하여튼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재성 씨도 고맙고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배우분들이 지금 굉장히 또 세월이 흘러서 그랬는지 그 모습들이 보니까 참 새롭네요. 다 팽팽하죠. 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이제 김홍준 감독님의 첫 데뷔작이셨고, 근데 사실 이 작품으로 그 당시에 충무로에도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신인상도 많이 신인 감독상도 많이 타셨고, 또 최민계 배우님이 이제 낭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비롯해서 그 해외 웬만한 여우주연상을 다 이 작품으로 휩쓰셨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대에 주목받았던 작품이고 새로운 스타일의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감독님께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데뷔작 첫 작품으로 이 작품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와 그리고 두 배우분을 캐스팅하게 된 어떤 과정 이런 부분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리 전제할 거 이제 90년대는 지금하고 한국 영화 시스템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지금은 이제 뭐 투자, 배급, 또 제작 다 분리가 돼 있고 일종의 할리우드적인 시스템이지만 그 당시에는 영화사 사장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하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영화 찍어서 벌어도 내가 벌고 망해도 내가 망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영화는 그 당시에 한국 영화에서 가장 큰 힘 있는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제작자였던 태흥영화사 작품이거든요. 돌아가신 이제 이태원 사장님께서 요즘으로 치면은 기획자이자 투자자이자 배급이자 프로듀서이자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태원 사장님이 결정하신 거에 따라서 했고 제가 이 영화를 결정한 게 아니라 이태원 사장님이 결정을 하신 거죠. 저는 서편제의 조감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태흥영화 작품이고 영화가 끝나니까 이제 입봉을 하면 어떻겠느냐 회사에서 제안이 왔고 사실 저는 그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조감독들이 이제 데뷔를 하려고 시나리오를 쓰거나 하는데 저는 너무 좀 재주가 모자라가지고 그냥 조감독 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막상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무작정 회사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저랑 처음으로 또 영화계에 들어왔던 육상용 작가와 둘이서 이제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 거죠. 약간 더맨더번처럼. 그래서 요즘 말로는 피칭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용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내서 적당해지면은 이제 이태원 사장님한테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5분을 넘기면 안 되고 A4 용지 한 장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학생들 가르칠 때 그게 피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딱 들으세요 심각하게. 그러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다시. 그래서 이 장미필 인생은 제 기억에 아마 5번째인가 6번째 피칭에서 오케이가 난 작품이고 이제 피칭이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죠. 그때는 회사 안에 다 제작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최재성 그 배우님께서는 아마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쓸 때는 군대 말년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대를 하시고 하고 첫 작품입니다. 예, 첫 작품을 찾고 있던 차에 회사에서 이제 최재성 씨께서 곧 제대를 하고 첫 작품을 하는데 태영이랑 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작품이 어떠냐? 그래서 저는 뭐 좋다. 그리고 그때 최명길 배우님은 아마 그 결혼이라는 네. 텔레비전 드라마로 네, 네. 굉장히 그 장안의 화제가 됐던.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최명길 배우님을 생각했다면 거짓말이고 그때는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고 그런데 육상효 작가랑 어떤 배우가 좋을까 하다가 딱 결혼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딱 우리한테 맞겠더라고요. 아이러니한 건 이 영화 속에서는 가리봉동의 마담이지만 결혼해서 약간 상류층, 중산층 굉장히 이렇게 우아한 여성성을 연기하셨는데 왠지 저런 우아한 여성이 가리봉동에 와 있으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눈길에. 왜냐면 항상 자기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 영화 속에도. 그래서 이제 회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다리를 놔서 만나 뵙고 이제 그렇게 해서 두 분을 캐스팅하게 된 거죠. 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육상효 감독이 이 영화의 조감독이시고 그 영화 속에 잠깐 나오시죠. 형사. 예, 돈을 뜯어가는 그 형사 단속 그분이 이제 육상효 감독님. 예, 최근에도 계속 감독 활동을 하고 계신 그 감독님이시고 또 이제 영화 보시다 보면 그 맞선 나무로 나오는 분이 이 부천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인 그 배장수 예, 그 당시에 예, 경향신문 기자셨는데 예, 항상 이렇게 카메오 출연을 이렇게 즐겨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서도 굉장히 이렇게 예, 직업 배우 못지않는 그런 항상 그런 역을 주로 하시는데 예, 여기서 등장하신 거 보면서 자리에 계신 보시려고 그랬는데 예, 또 보면서 또 저 선배가 또 저기에서 또 열연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불량배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원신영 감독님, 예, 원신영 감독님이 그때 이제 무술 감독할 때,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깡패 중에 이제 한 명으로 등장한 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전설적인 그런 그 캐스팅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영화 보면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냥 고려공단 가리봉동 이제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느끼셨던 그런 느낌들도 분명히 감독님뿐만 아니고 또 배우분들도 그 지역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들도 영화를 다시 보시면서 좀 다시 되살아나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 공간을 영화 속에 30년 전 그 공간을 다시 접하시게 됐는데 어떤 느낌이 좀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가리봉 시장입니다. 가리봉 시장의 건물과 뭐 그 주 메인 도로와 그런 곳인데 그곳은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제작하고 그다음에 그 상영 다 끝나고 나서도 저는 거기에 자주 갔습니다. 예, 한동안. 그래서 뭐 거기 그런 시장 같은 분위기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런 풍습이나 뭐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접할 수 있고 해서 근데 그 가리봉 시장 저희가 그 메인으로 그 촬영했던 그곳은 아직도 조금은 형태가 남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끝으로 한 번도 영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30년 전에 이 장밋빛 인생이 마지막 영화였는데 아마도 지금 영화 지금 현장은 너무 많이 달라졌죠. 예. 아마 이제 우리 장밋빛 인생이 거의 그 전환기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하고 다 너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이제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리봉동 그 만화방 그 자리를 제가 그 지역에 살게 됐었어요. 그런 그 구로구에 뭐 이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이제 있을 때가 있었는데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근데 정말로 그게 한 15년 전까지는 그 자리에 그 뭐라 그러죠? 문 닫는 거, 그 철문 옆으로 비스듬히 있고 무슨 붙여 있는 게 아주 그대로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변하지 않는 그곳 가리봉동의 추억이 있어서 제가 가면서도 항상 어머 나 여기서 촬영했었는데 하는 그런 추억을 많이 느끼고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안 가보셨죠, 감독님은? 저는 매년 한 번씩 갑니다. 네, 왜냐면은 학교에서 제가 쭉 수업을 지금도 해왔는데 그 똑같아요? 전체적인 그 구조는 똑같아요. 거기가 가리봉동이 시간이 멈춘 곳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를 찍을 때도 영화의 배경은 87년이지만 찍은 건 94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87년에 가리봉동을 재현하는 데는 94년에 가리봉동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방 간판만 가리면 똑같아요. 네, 그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곳에는 아시다시피 70년대에는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많이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영화의 배경이 딱 그때죠. 네. 80년대까지. 그러다가 90년대에는 여기가 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공동화됐다가 한때는 또 가출 청소년 소녀들이 많이 있다가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일종의 그 저희 중국 교포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동네라서 항상 가리봉동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풍수지리의 연관인지 모르지만 조금 우리 사회에서 좀 소외된, 그리고 항상 주변부에 있는 분들이 하나의 그 근거지처럼 몰려드는 곳이고, 아직도 재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섬같이 저쪽 둘러싼 쪽은 다 가산 디지털 센터가 돼 있고 저기 몰들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첨단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길만 딱 건너면 갑자기 80년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한 번씩 이제 장밋빛 인생이라는 영화의 현장이 이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영화 속의 화면과 지형을 좀 비교하는 현장 학습의 장으로 이제 그 핑계로 매년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말씀